안녕하세요. 저는 폼 유니트랜드 CDM과 스페인 M360 백업 데모를 맡았고요. 앞서 김선준 이사님께서 CDM 기능과 스페인 M360 백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데모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DM 기능은 복구 테스트를 스케줄로 설정을 하면서 백업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웨어 스캔 기능이니까 애플리케이션 상태 체크를 하고 스크립트를 짜서 내부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을 했는지 그거를 잘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구 지점 목표나 시간 목표, RPO, RTO에 대한 레포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니트랜드 CDM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맹목적인 백업 소사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복잡하고 귀찮은 복구 작업을 이걸 주기적으로 빠르게 테스트를 해서 실제 장애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테스트 시나리오대로 그걸 바탕으로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백업된 실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복구를 해서 이거를 운영 중인 데이터로 테스트나 또는 개발 같은 영역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니트랜드 화면인데요. CDM 기능을 시작하실 때 중요한 것은 백업본이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 대상의 VM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다음을 눌러서 복구 타겟에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호스트는 저희가 지금 제가 테스트 랩이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이 호스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어디에 복구를 할 것인가 데이터 스토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테스트가 장애가 났었을 때 리커버리 복구하는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테스트 네트워크는 독립해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O와 RTO의 메소드를 받으려면 먼저 복구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RPO를 30분으로 정했고 RTO를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RTO가 1시간이라는 의미는 1시간 안에 VM이 복구가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하지만 실제로 RPO, RTO를 충족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RPO, RTO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개 변수값을 좀 조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RPO 시간대와 RTO 시간대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스케줄을 매일매일 복구 테스트 스케줄을 돌려볼 거고요. 시간은 새벽 3시에 별 이상이 없을 시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거든요. 복구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어떤 VM보다 어떤 VM이 나중에 올라오고 그런 다른 스크립트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VM이 복구가 될 동안 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패를 하는 과정이고요. 특정 VM 툴이 설치가 안 된 VM 때문에 실패가 났었는데요.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PO와 RTO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레포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 목표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RTO를 6시간으로 지정했고 RTO를 1시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 RTO는 31분, RTO는 10분 이내로 떨어졌거든요. 이 말은 그 제가 설정한 RPO와 RTO의 그 부합하는 그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인 그 결과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VM이 복구될 때 VM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복구를 하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과정 그리고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고 그리고 다시 VM을 삭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상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쭉쭉쭉 진행이 되지만 실패를 하면은 이전 상황에서 실패를 하면은 나중의 결과값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구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요즘에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백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백업을 하는 이유가 복구를 위해서 백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복구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CDM을 통해서 한번 백업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복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CDM에 이어서 스패닝 M360 백업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닝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스케줄을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자동 백업과 심플한 복구를 그 UI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메일, 캘린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팀즈의 모든 데이터를 따로 스케줄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스패닝은 백업에 필요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인증만 하면은 무제한의 백업 스토리지와 무제한의 보관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이 설치를 할 필요 없이 백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M365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그 사용자들이 라이센스가 할당된 사용자들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서 메일과 캘린더 그리고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의 결과물이 저기 오른쪽에 그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은 하루에 백업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몇 개의 에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회색은 아직 백업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를 클릭을 하면은 백업 세부 사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언제 백업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고 몇 개의 항목으로 백업을 받았고 그리고 에러가 없는지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액션을 눌러보시면은 제가 데일리로 자동 백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수동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니지 라이센스 버튼을 눌러서 새 사용자에게 이렇게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것도 좀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도 그냥 엔드 유저가 바로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365를 사용하시면은 애저 애플 디렉토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하루에 한 번씩 분기화를 거치는데 이것도 수동으로 분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웃룩에 대한 메일과 캘린더, 원드라이브의 백업에 대한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사용자를 눌러서 뷰 백업을 눌러보시면 이제 메일이 그 날짜별로 메일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날짜를 선택해서 해당 데이터를 찾고 내가 복구하고자 하는 그 메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메일이 들어가 있으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서치바를 통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또는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하실 때는 특정 동일 사용자에게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에게 복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PC의 익스포트를 떨구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른 사용자로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를 클릭하고 넥스트를 눌러서 복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구 시간은 사실 금세 걸리거든요. 금세 되게 되는데 메일 상태에 보면은 복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복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원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날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치바를 이용해서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 파일을 클릭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거든요. 언제 수정을 했고, 언제 백업을 받았는지, 그 파일별로 히스토리 정보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동일 유저 그리고 다른 유저에게 복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에러로 인해서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복구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는 팀 사이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그리고 실제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이제 매일매일 백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쉐어포인트 가시면은 사이트가 여러 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매일 백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그룹 사이트나 팀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사이트를 복구하고 싶으시다면 복구할 사이트를 선택을 하고 줄 백업을 클릭하셔서 백업본을 찾습니다. 사이트별로 이제 그 하위 사이트도 존재하니까 그것도 이제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트 복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액티비티를 클릭하여서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과거에 복구했던 이벤트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쉐어포인트 복구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저별로도 할당이 되다 보니까 누가 복구를 진행을 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복구된 사이트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복원된 사이트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한 데이터를 검증을 해주시고 이거를 다른 쉐어포인트 사이트라든가 혹은 다른 원드라이브 경로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백업과 복구를 하다 보면은 제한이 되는 부분과 에러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에러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에서는 라이센스 할당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 백업 스토리지는 무제한이고 메일도 그렇고 쉐어포인트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다 보면은 그 라이센스 할당을 자동화하실 그 경우도 생기시는데요. 이거는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그 스패닝 관리자는 M365의 전용 관리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패닝도 따로 이제 관리자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M365로 로그인을 하시고 스패닝에 접속을 해보시면 14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